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원기범 앵커가 열어드립니다. FM 90.7MHz 경인방송의 아침 시사 정보 프로그램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9월 3일 월요일 4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계탑 시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교가부에서 학교 폭력을 행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다가 학교 폭력 사실을 기재할 것을 그 교육청에 하달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김상권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 폭력 기재 보류를 제시를 했고, 이에 대해 교가부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특별감사에 나선다고 해서 이 보복감사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인 최청희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교가부가 내놓은 학생 폭력 행위에 대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그 양상도 잔인해져서 네. 학생들의 상처도 좀 깊어지고 학부모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가부가 각종 대책을 내세웠지만 이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이번에 이제 성급하게 좀 충격적인 방안을 내세운 게 학교 폭력 조치 결과를 이제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5년 동안 이 내용을 기록해서 가해자들이 상급학교 진학하거나 취업에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인데, 학교 폭력은 물론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교과부의 이번 지시를 그대로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교육적 문제점도 있고, 네. 법률 위반 소지가 안고 있다. 이래서 저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시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게 이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교육은 학생들의 이 미숙하고 잘못된 행위를 이제 교정해서 성숙된 인격체로 기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청소년 시기에 이제 저지른 행위가 물론 이제 비록 폭력적이라 하지만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고, 예. 때로는 뭐 여러 방식의 엄중한 이제 처벌을 통해서 행동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 처벌 내용을 약 5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이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폭력배라는 낙인을 찍어서 이 아이들이 인생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좌절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점에서 이제 비교육적이라는 그런 비판이 많은 겁니다. 네. 자, 학교가 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고쳐 나가는 곳인데, 네. 예, 그런 그 곳에서 오히려 이 비교육적인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비교육적이다. 네. 이런 말씀이로군요. 자, 김상권 경기도 교육감이 교가부의 지시에 반해서 이제 보류를 지시를 했고, 이에 대해서 교가부는 그 시정명령, 뭐 직권 취소 처분, 게다가 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별감사 나서겠다,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많이 이제 걱정스럽고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제 문제는 교육감과 교과부 간에 어떤 조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충돌을 법률적으로 일으킨 것인데요. 네.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과부가 이번에 이제 지시와 훈령으로 내린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엄격히 이제 법률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네. 지시나 이렇게 훈령으로 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교육감은 이제 지방교육자치기관의 대표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법률에 따라 보호해야 할 그런 입장인 반면에, 예. 교과부는 상부의 지시를 교육감이 거부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강압적인 방식이라도 이것을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가만히 지금 교가부가 그 내린 그 뭡니까 그 지시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방법이? 교과부가 이제 좀 이 조처를 예.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적용하도록 했는데, 네. 사실은 좀 성급하게 내린 면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학생들의 이제 법률 어떤 기본권을 기본 인권을 좀 제한하는 형태인데, 네. 이렇게 되면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조처를 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뭐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지금 감사가 들어갔나요? 네, 그 교육감이 기재 보류를 이제 공식 발표한 뒤에 네. 8월 28일경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9월 4일까지 이제 교과부 특별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네요. 예. 네, 약 10여 명이 지금 도교육청과 이런 사항이 있는 학교를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그 기재를 실제로 하지 않는 이제 그 기재를 하는 건가요? 학교든 하지 않는 학교든 대상이 되는데 네. 이제 기재를 보류한 지침을 따르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이 감사를 하고 있고요. 네. 이 감사 과정에서 기재를 특히 보류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자들을 이제 징계나 승진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의 좀 위협까지 강하면서 네. 감사를 하고 있어서 학교에 좀 반발을 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 이제 교과부의 조치가 위법하다 해서 대법원에 그 이제 취소 처분 요거 이제 그 소송을 제기를 하고 했는데 글쎄요. 이건 뭐 시정명령이나 직권 취소,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사무의 경우에 법령 위반 사항일 경우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를 두고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의 경우는 이 법률에 대해서 사실 내부를 정확히 따져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잘 모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법률의 근거에서 이제 이런 조처를 내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자치법상에는 경기도 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지도에 대한 관리 또는 교원들의 뭐 승진 징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런 이제 기재 보류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시정명령 뭐 어떤 것을 내리려면 교육청이 이제 법률적으로 위반을 했을 때 가능한 것인데. 네네. 교과부는 이제 지시로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네,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과 동일하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부와 이제 교육청이 이렇게 법으로 다투기 이전에 1차적으로는 교과부가 지시를 이제 학교에 공문을 내리기 전에 네. 정확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이것을 직접 시행할 교육청과 학교 이런 곳에 이제 충분한 협의를 했더라면. 네. 이처럼 문제가 복잡하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게 또 문제가 계속 그 일파만파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네. 의회 차원에서 뭐 좀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어찌 보면 또 이 갈등의 시작인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참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저희는 그래서 8월 28일 날 도의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교육원들이 일부 기자회견을 갖고 네. 교과부가 이렇게 성급하게 한 것에 대한 기재 방침을 철회하고 특히 보복적인 특별감사는 즉각 중단할 것을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감사는 내일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교과부의 그 목적은 하나 아니겠어요? 학교 폭력을 좀 줄여보자, 네. 근절하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게 이제 뭐 방식의 문제가 있고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그러고 있을 텐데 그 의원님은 그 4대 5대 교육위원도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 전문가신데 그렇다면 이 학교 폭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그 방안들이 있을까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근본 원인을 정확히 살피는 게 필요한데요. 네네.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학생들이 입시 경쟁 교육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비인간적이고 인성 교육과 공동체 활동이 매우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런 면에서 이제 학교가 이런 경쟁보다는 협력, 또 학교가 배움이 즐거운 그런 교실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근본적인 1차적인 과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예. 이런 입시 문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 폭력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방안이 좀 모색이 돼야 되는데 우선 저는 이제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이나 아름다운 정서를 또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 네. 또 학교가 이런 학력을 높이는 이런 또는 입시 시험 점수 올리는 그런 데에 너무 골몰하기보다는 인성교육과 이 학생들이 특히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제 동아리 활동 활성화랄지 네. 학생들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주는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모색되어야 학교 폭력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닥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재 방침 자체는 제가 볼 때 보류하거나 처리를 하고 네. 일정하게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교육적 방식을 협의해서 모색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취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서 9단계의 조처를 하고 있고요. 네. 아주 낮은 단계에서는 서면 사과를 하게 되고 또 특별교육이나 사회봉사 또는 대환교육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조처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처분을 당한 학생들이 네. 그 과정에 들어가서 자신을 성찰하고 또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조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교육청 역시도 이런 9단계 조치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서 네. 가해 학생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네.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또 그 학생들을 또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아울러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인데 뭐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풍토를 좀 바꿔 나가야 되겠다 이런 그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정중계탑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인 최창희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